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4일 프레지던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 같으면 한 달치 환불일 것, KDDI 일률적으로 200엔 환불이 황당한 이유입니다. 단숨에 경제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최근 7월 초 일본 가입자 기준 2위 통신사인 KDDI 망이 마비되어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상이 겨우 1인당 200엔 환불에 그치자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했군요. 이를 비판한 칼럼인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통신 장애로 일률적 200엔 환불 결정한 KDDI.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 장시간의 통신 장애를 일으킨 KDDI에 대해 총무성은 8월 3일 이례적으로 총무 대신 명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책 확립과 장애 시의 대처 기준 등을 책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통신 장애 영향이 이용자뿐 아니라 119 등 긴급 신고, 기상 관측, ATM 등 금융, 택배 등 사회 전체에 미친 점은 엄중 경고를 불러왔다. 이번 사건은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간 훼손의 장애는 더 이상 단순한 통신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 사회의 중대 리스크로 봐야 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그런 만큼 KDDI가 7월 29일에 제시한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200엔 환불, 총액 75억엔이라는 보상책은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 사회의 중요 기관인 통신회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본다. 인터넷 상에서는 금세 큰 불길이 치솟았다. 전보 복권 한 장도 못 산다.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 초등학생 용돈이냐? 보상받는 것 같지 않다. 장난치고 있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7월 초 꼬박 이틀 반 동안 기다려도 복구되지 않았고 상황 설명도 오락가락하면서 전국 au 숍에는 짜증난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욕설이 난무했다. 고객센터의 전화 회선은 먹통이 됐다. 일률적 200엔, 총액 75억엔은 순이익의 1%, 총액 75억엔이라는 환불 총액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연간 7천억 엔이 넘는 순이익의 1%가 조금 넘네. 많은 것 같지만 푼돈 아니냐. 대기업이 너무 짜다. 장애 발생 직후부터 다카하시 마코토 사장의 진퇴 문제까지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보수의 20%를 3개월치만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련 임원 8명도 보수의 10%를 13개월치 자진 반납하는 데 그쳤다. 왜 보상액은 일률적 200엔인가? 일률적 200엔 환불 보상액 산출 근거는 이렇다. KDDI 약관은 24시간 이상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환불하고 24시간마다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78만 명 이용자의 월 기본요금을 일할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52엔이 된다. 이에 3일을 곱하면 156엔, 이것에 44엔을 추가한 200엔을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환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카하시 사장은 사과의 환불에 대해서 꽤 고민했다고 말했다. KDDI로 보면 약관에는 없는 사과도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환불해주니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근거는 3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약관.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용자는 많을 게 분명하다. KDDI 약관은 NTT 도코모가 설립 직후인 1992년에 마련한 보상 기준을 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휴대전화가 거의 보급되지 않은 시대의 산물로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신장애가 주는 사회적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보상 개념은 구태의연하다. 한국에서는 2시간 이상 장애로 계약료의 10배 환불도 참고가 되는 것이 한국의 예일 것이다.
2021년 10월 발생한 KT의 약 3,500만 회선이 1시간 반 불통된 통신장애로 1인당 보상액이 100엔가량이어서 이용자 불만이 폭발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통신장애 보상에 관한 지침을 고쳐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간당 계약 요금의 10배를 환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월액 기본 요금을 웃도는 환불액이 된다고 한다. 통신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크기를 고려하면 이용자 눈높이에 서서 약관을 다시 조사해 보상의 본연의 자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요구하는 통신사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통신장애 시 10배를 보상한다는 것은 전국 규모를 고려해 작성된 법률입니까? 로밍 규모도 300만 회선에 그치고 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광역시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법률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KT는 잦은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통신 정지에 의한 보상보다 긴급 통보가 멈춘 것에 관한 처벌 규정을 설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긴급 통보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는지 규율을 정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은행 인출이나 결제가 멈추어 현금으로만 접수되어 수중에 현금이 없는 분들은 매우 곤란을 겪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생활 인프라로서의 지위는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는 일본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는 참고가 되지만 이야기가 너무 비약해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도 결국은 계약이니까 위약금 금액도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내용에 관한 기사라면 좀 더 약관과 사실에 기초하든지 좀 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검증하는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감정론으로 일관하고 있어 기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AU 사장의 기자회견을 본 바로는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이 기사에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약관을 바탕으로 약간의 추가 사항도 첨가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약 필요 이상 환불한다면 주주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룰을 따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다. 무엇이든지 불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문제도 그렇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상대에게 과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면 그런 사회는 퇴화해버릴 것이다. 이 글을 쓴 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터넷 환경의 정비, 설비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그 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자기 입장만을 내세운다. 휴대통신료가 비싸니 인하하라. 기본적으로 NTT와 KDDI가 과거의 투자에 확충해온 회선을 코스트에 관계없이 개방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눈으로 잘 볼 수 없다고 해도 중개 설비를 갖추고 또 유무선 회선도 확보하는 통신사들에게 무한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후발 사업자들만 이익을 취하고 인프라 정비 자체는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가운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사실은 국민에게 줄타기를 요구하는 정부의 실태가 드러난 걸 더욱 중시해야 한다. 단지 사업자의 보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한국처럼 제대로 보상받자는 주장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들의 습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작정 한국 따라 하기는 싫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